오정순 할머니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꿈에 자꾸 아른거리던 은숙이 생각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몸이 많이 약한 친구였는데. 할머니는 또다시 망설이며 다음에 전화할까? 라고 생각했지만 오늘은 미루던 안부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핸드폰을 손에 쥐고 번호를 눌렀지만 곧바로 멈춰섰습니다. 아직 괜찮겠지? 조금만 더 있다가 연락하자. 그녀는 핸드폰을 다시 내려놓으며 자신을 안심시켰습니다. 또다시 그녀는 결심을 접고 안부 전화를 미루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집 전화가 갑작스레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정순아, 나 미영이야. 전화를 건 사람은 오랜 친구 미영 할머니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차분하면서도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미영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미영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한숨이 전화기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정순아, 은숙이가 어제 세상을 떠났어. 오정순 할머니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은숙이가 세상을 떠났다고? 미영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어젯밤에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병원에서 투병 중에 그만 벌써 2주가 지났대. 나도 이제서야 알게 되었어. 정순아, 우리 같이 가려고 했는데 너무 늦게 연락을 하는 바람에 이제는 장례식에도 못 가게 됐어. 오정순 할머니는 손에서 전화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고 지난날의 기억들이 마구 떠올랐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은숙이랑 얘기했더라. 그때도 바쁘다고 미루면서 나중에 연락하자고 했었는데. 그녀의 가슴속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오정순 할머니는 멍하니 주저앉았습니다. 은숙이의 밝던 얼굴이 떠오르며 눈물이 볼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는 항상 이렇게 모든 것을 미루기만 했을까? 왜 생각날 때마다 바로 전화를 걸지 않았을까? 한 번이라도 더 만날 수 있었고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언제부터 나라는 사람은 이렇게 되었는지 이제는 기억조차 희미하네. 오정순 할머니는 혼자서 쓸쓸히 중얼거렸습니다. 미영이, 은숙이와 함께한 푸른 햇살 같은 시간들, 또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남편과 함께 웃던 그 시절이 마치 꿈을 꾼 것만 같아. 오정순 할머니는 이제는 기억도 잘 나지 않는 친구들과 남편의 희미한 얼굴을 기억에서 끄집어내며 그 시절의 행복을 되새기려 애썼습니다. 1988년 서울 외곽의 조용한 아침, 오정순 씨는 아침 일과를 마치고 커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순 씨, 나야 현미. 잠깐 들렀어. 이연미 여사는 오정순 씨의 이웃사촌이자 동네에서 소문난 부지런한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동네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며 늘 새로운 흥미로운 소식을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동네에서 일어나는 대소사로부터 이웃지간의 다툼, 고부 갈등, 결혼식 장례식의 행사, 다방의 홍마담과 불륜남이 누구더라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많은 소식들을 잘도 알고 있는 그녀였고 정순 씨는 그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저 남의 이야기이므로 좋은 일이건 좋지 않은 일이건 재미있게 차 한잔하며 현미와의 수다를 즐겼습니다. 아이고, 현미 씨 잘 오셨어요. 들어와요. 커피 한잔 할까요? 두 사람은 주방 테이블에 마주 앉아 따뜻한 커피를 나누었습니다. 이연미 여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순 씨, 요새 부동산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리더라고. 여기저기 부동산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알아요? 진짜 잘만 하면 우리 같은 사람도 재산 좀 불릴 수 있을 것 같아.
오정순 씨는 이연미 여사의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글쎄, 요새 남편 월급도 쥐꼬리만 해서 어떻게 부동산 같은 큰 돈을 굴리겠어? 난 그런 건 좀 무서워. 정순 씨의 말에 이연미 여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랬지. 그런데 말이야. 요새는 안 그러면 오히려 손해본다는 거야. 예전에 우리 부모님 때처럼 그저 아끼고 모으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세상이 변했잖아. 요새는 돈을 굴려야 돈이 된다고. 오정순 씨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커피 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래도 내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뭔가 좀 꺼림칙하기도 하고. 이연미 여사는 좀 더 가까이 다가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정순 씨, 이건 그냥 투기가 아니에요. 내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 들은 거라서 하는 말이야. 나도 이번에 큰맘 먹고 한번 해보려고. 우리가 언제 이런 기회를 또 잡겠어? 오정순 씨는 맞다 아니다의 답을 하지는 못하고 그저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현미 씨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 보면 정말 괜찮은 건가? 나는 그런 걸 할 만한 형편은 아니지만 궁금하긴 하네. 현미 씨 그래도 이렇게 큰일은 남편에게 말하는 게 좋지 않을까? 혼자서 결정했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연미 여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휴, 정순 씨. 남자들은 너무 보수적이라 이런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나도 처음엔 남편한테 말할까 했는데 결국엔 내가 알아서 하는 게 맞겠더라고. 똑똑한 아내인 우리야말로 이 기회를 잘 살려야 해요. 그러니까 나랑 같이 가보자고. 팔짱을 끼고 둘은 이연미 씨가 이끄는 한 부동산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여기저기 사람들과 대화하는 직원들이 눈에 보였고 매우 많은 문서들이 오가는 모습을 보며 오정순 씨는 가슴이 두근거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흰색 와이셔츠에 포마드로 머리를 단정히 넘긴 금태, 안경에 키가 훤칠한 서 씨는 이연미 씨에게 아주 반갑게 인사하며 두 여성분을 맞이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서 씨는 너무 좋은 시기에 딱 맞춰왔다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이연미 씨는 특별한 손님의 대우를 받으며 우쭐한 듯 연신 미소를 짓고 있었고 오정순 씨의 마음은 자신도 대단해 보이던 투자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금 이런 기회 못 잡으면 바보예요. 바보. 남들 다 부자 되는데 뒷짐지고 멀리서 구경만 하고 있는 바보들은 평생을 쪼들리며 살 수밖에 없어요. 나 서용만이 믿지 마시고 지금의 경제 상황을 믿으세요. 새마을 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개인 평균 소득 그 뭐냐 GNP 그게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눈 한 번 감았다 뜨면 집값은 올라 있는데 언제까지 그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누런색 남편 월급 봉투 바라보면서 사실 거예요? 현란한 서 씨의 말은 오정순 씨가 정신을 차릴 수 없게 하였고 두 여인은 핑크빛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신나게 하면서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저녁 아침에 이연미 씨와 서 사장에게 들은 부동산 개발 소식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집으로 이사하고 아이들을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엔 뭔가 불안한 느낌이 스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 정순 씨. 전화 받으셨죠?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내일 당장 계약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좋은 기회를 날릴 만큼 맹하지는 않으시잖아요? 원래 이런 전화 드리지도 않지만 이연미 씨 지인이라 특별하게 다 팔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전화 드리는 거예요. 서 사장의 목소리는 단단했으며 사람을 홀리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친한 친구처럼 오정순 씨의 불안한 마음을 누그러뜨리며 속삭이듯 말해왔습니다. 정순 씨, 제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기 전에 특별히 먼저 연락드리는 거예요. 정순 씨 같은 분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당장 결정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기회를 놓치게 될 거예요. 오정순 씨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핸드백 속에 있는 통장을 쥐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알리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남편 몰래 모은 비상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시부모님과 친부모님에게서 받은 남편이 힘들어할 때 쓰라고 주신 그 돈이었습니다. 성실하며 허영기 없는 정순이 너니까 맡길 수 있다던 그 돈. 그 돈을 이렇게 쓰는 것이 과연 맞는지 갈등이 일었습니다. 이걸 그냥 덮어두고 남편과 상의하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정말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걸까? 그녀의 마음은 두 갈래로 나뉘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서 사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정순 씨, 오늘이 지나면 이 분양권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다음 순번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정순 씨처럼 좋은 조건으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거예요. 그 말에 오정순 씨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 사장의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닐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래도 이 기회를 놓치면 영영 다시는 이런 기회를 얻지 못할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설득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해서야.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고 싶어.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도 내가 해낼 수 있을 거야. 나도 할 수 있어.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될 거야. 다음 날 점심 무렵 사무실에 도착한 오정순 씨는 여전히 갈등에 휩싸인 채 계약서를 부여잡았습니다. 서 사장은 그녀의 마음을 알아차린 듯 더욱더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정순 씨, 이건 정말 큰 기회예요. 제가 특별히 정순 씨를 위해 남겨둔 거예요. 지금 바로 계약하시면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그 말에 오정순 씨는 한숨을 쉬며 계약서를 다시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결정일까?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건 아닐까? 그녀는 계약서의 글자들이 뿌옇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 사장의 재촉이 그녀의 마음을 점점 더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순 씨, 지금 바로 사인하시면 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에요. 놓치지 마세요. 결국 오정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사인하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엔 그저 이젠 끝났어.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어. 잘 될 거야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준비해온 돈을 건네고 사무실을 떠나는 길, 오정순 씨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불안감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깊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이걸 잘한 걸까? 정말로 이게 맞는 선택이었을까? 며칠 후 오정순 씨는 계약한 부동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부동산 사무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사무실에 도착하자 그곳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무실 앞에서 분노에 가득 차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내 돈이 어디로 간 거야? 서 사장과 김 실장은 어디 있어?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사기당한 거야. 그 사기꾼이 우리 돈을 다 챙겨서 도망갔어. 오정순 씨는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엔 이미 텅 빈 책상과 의자들 뿐이었습니다. 어디선가 계약서를 찢어버린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오정순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며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하염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몰래 받은 그 돈, 가족을 위해 사용하려 했던 우리 가족의 미래가 달려있는 그 돈이 모두 사라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서 만들었던 피 같은 돈을 허공에 날려버린 것이었습니다. 사무실 밖에서는 사람들이 소리치며 난리를 피우고 있었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전부 내 잘못이야. 내가 너무 급했어. 오정순 씨는 오열하며 현미 씨를 찾아보았습니다. 현미 씨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중에나 알게 된 일이지만 현미 씨는 서 사장과 불륜의 관계였고 그렇게 동네에서 그녀의 소개로 서 씨를 만나 사기를 당한 사람이 무려 10명이 넘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그 순간부터 이 모든 게 내가 서둘렀기 때문이야. 조금 더 알아봤더라면,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생각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실수가 그녀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모르는 채로 그녀는 그저 바닥에 엎드려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오정순 씨는 모든 것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도 내일로, 당장 결정해야 할 일도 심사숙고라는 말을 하며 다음 기회로, 그렇게 그녀의 인생은 점점 더 내일로 미뤄지며 힘들게 흘러가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할까 망설이고 또 망설이다 정순 씨는 남편에게 사기당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회사의 월급만으로는 가정 경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고기잡이 배를 타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그 일은 고된 노동이었지만 빠른 시간 내에 목돈을 만질 수 있는, 즉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정순아, 내가 돈을 벌어올게 기다려줘. 아이들을 잘 부탁해. 정순 씨는 남편을 배웅하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의 건강을 걱정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바다로 떠났습니다. 정순 씨는 두 아이를 돌보며 힘은 들었지만 남편도 고생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며 굳세게 버텼습니다. 하지만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남편이 돌아왔을 때 그는 한쪽 팔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고기잡이 배에서 큰 사고가 있었고 그는 팔을 잘라내야만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한 개의 팔로는 더 이상 험난한 고기잡이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어 돌아왔구나. 난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했을 뿐인데. 정순 씨는 남편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고는 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이제 그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더 큰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남편은 팔 하나로도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 했습니다. 그는 일을 찾기 위해 여러 곳을 돌아다녔고 결국 막노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몸이 힘들어도 묵묵히 일을 이어갔지만 어느새 그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높은 곳에서 무거운 짐을 옮기던 중발을 헛디뎌 그만 높은 곳에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 남편은 중태에 빠졌고 의식 없는 상태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식물인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오정순 씨는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남편이 일할 수 없게 되었고 그들의 삶은 점점 더 가난해져만 갔습니다. 병원비는 점점 더 부담스러워졌고 그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절망 속에서 오정순 씨는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정순 씨는 절망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랜 친구로부터 다단계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정순 씨, 이건 정말 큰 기회야. 요즘 병원비 때문에 걱정 많지? 이 사업에 투자하면 그런 걱정은 이제 그만해도 될 거야. 지인의 목소리는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정순 씨는 처음엔 의심이 들었지만 지인의 끊임없는 권유와 달콤한 말에 조금씩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정말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그마저도 없는 마지막 남은 돈을 투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잘 풀리는 듯 보였습니다. 며칠 만에 작은 수익이 생기자 오정순 씨는 잠시나마 안도했습니다. 이제 좀 숨통이 트이나 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다단계의 특성상 본인 돈이 점점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한다는 압박이 그녀를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투자하면 더 큰 수익이 나올 거라는 말에 속아 오정순 씨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건물 청소를 하며 근근히 벌고 모아두었던 돈마저 모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기대는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수익은커녕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한 채 모든 돈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오정순 씨는 자신이 또다시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 내가 이번에도 다 날려버렸어. 이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 내 성급한 판단이 우리 모두의 인생을 이렇게 망쳤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또 나는. 그녀는 절망 속에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지키고자 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진 듯한 공허함이 그녀를 엄습해왔습니다. 왜 나는 항상 급하게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할까? 나의 판단은 어째서 이렇게도 어리석을까? 이후 정순 씨의 결정장애는 심해져만 갔습니다.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정순 씨는 조금만 더라는 생각으로 언제나 무엇도 결정하지 못했고, 이렇게 일을 뒤로 미루는 버릇은 일상생활뿐 아니라 일을 하는데 있어서도 번번이 정순 씨를 따라다니며 다른 사람들에게 게으르며 성실하지 못한 사람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오정순 할머니는 점점 모든 일을 미루는 습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망설이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들이었지만 점차 그녀의 일상 전체를 잠식해 갔습니다. 자연스럽게 지인들과의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그녀는 내일 연락하지 뭐하며 미루곤 했지만 결국 그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그녀는 더 외로워졌습니다. 자식들과도 점점 소원해져 갔습니다. 정순 씨는 아이들에게 더 잘해주고 싶었지만 그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들과의 갈등이 깊어졌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정순 할머니는 점점 더 사회에서 동떨어져 갔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그녀는 우울함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저 모든 것이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과거의 잘못들이 떠오르고 자신을 책망하는 시간만 늘어갔습니다. 자식들은 오정순 할머니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이유가 엄마의 결정이 늦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빠가 생전에 필요했던 수술을 미루고 또 미루다 결국엔 손 쓸 수 없게 되었던 기억이 그들에게는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그들은 엄마를 원망했습니다. 모든 불행의 시작이 엄마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믿었기에 점점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싫어졌습니다. 오정순 할머니는 그런 자식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더욱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빨리 결정했다면 이런 후회가 매일같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고 이제는 그 무엇도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오정순 할머니는 점점 더 혼자가 되어 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사회에서도 가족에서도 멀어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며 그녀의 마음은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하루는 텅 빈 방 안에서 홀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정순 할머니는 자신이 선택하지 못했던 그리고 미뤄왔던 수많은 일들로 인해 이렇게 고립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정순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모든 것을 미루기만 했을까? 왜 그때 바로 결정하지 못했을까? 하지만 이미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오정순 할머니의 삶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미루고 망설였던 결과가 그녀를 외로움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자식들과도 오랜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긴 채 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그녀는 잃어버린 기회들과 소중한 사람들을 떠올리며 후회했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그때 바로 결정을 내렸더라면.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남겨진 시간은 이제 아주 적었고 그마저도 고독 속에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정순 할머니는 문득 책장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들었습니다. 그 속에는 그녀가 잊고 있었던 남편과 함께한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녀 역시 그 옆에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오정순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때가 참 행복했지. 그때의 나를 되돌릴 수만 있다며. 오정순 할머니는 한참을 그렇게 사진을 바라보며 지나간 세월을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묵혀두었던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떠나기 전 그녀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편지 속에서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순아, 우리가 함께한 모든 시간들이 나에겐 참 소중했어. 앞으로도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고 나를 잊지 말아줘.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남은 삶을 잘 살아가는 거야. 후회하지 말고 오늘을 살아가길 바라. 그 편지를 읽으며 오정순 할머니는 가슴 깊이 남편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의 말이 그녀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제라도 자신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야 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오늘을 살아가야 해. 오정순 할머니는 남편의 마지막 당부를 가슴에 새기며 남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이제라도 조금씩 삶을 다시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벤자민 프랭클린. 오정순 할머니의 삶은 선택을 미루는 것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치게 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의 소중함을 깨닫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에 더욱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을 만한 다양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보름달 극장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